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내일까지 정부가 선포한 애도 기간입니다. 이 애도 기간 초입에 들어섰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 애도 물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돌변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그리고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 서서 168명의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계기는 그저께 밤에서 어제 아침 사이에 이른바 나타난 112 경찰 신고에 대해서 그 관할 이태원 지구대가 11건을 접수하고도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용산경찰서 지휘라인 그리고 경찰청 지휘라인에도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112 신고 11건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면적인 정권 투쟁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 사건에 버금가는 이 국가적 재난이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국정조사 등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윤 정권 타도의 투쟁거리로 아주 좋은 호재가 앞으로 2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 2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7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우리가 압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래서 아주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사건 초기에 올렸던 페이스북의 글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집무실도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에 이태원 현장에 투입하는 경찰 수가 적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 경호 인력과 거기에 대한 경찰 병력은 고정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것이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즉각 그 글을 삭제했는데, 어제 다시 봐라, 이 경찰 잘못 아니냐, 내가 뭘 잘못을 지적했느냐 하고 고개를 고추들고 나타나기 시작했고, 울산 경찰청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른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요 주범의 하나인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이게 난데없이 국회의원까지 되어 있죠. 황운하 의원이 어제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번 이 사태는 한동훈 법무장관 탓이다. 이게 뉴스 자막에 이렇게 나오길래 황운하, 한동훈 장관 탓이다, 이 사태가. 그리고 들어보니까 무슨 소린가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경찰을 누르고 다시 검수완박법에도 불구하고 검찰 우위로 사건을 우위에서 지휘하고 독점하려고 한 데서 말하자면 경찰을 깔아뭉갰다, 이런 것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지금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향한 이 사정의 칼날,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지고 좁혀 들어가고 있는 수사망의 압축되는 이 상태, 이것을 이태원 사태로 이걸 벗어나고 이걸 완화시키고 그래 지연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 상태대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뭉개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 오늘 아침 이 시점에서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치 공세 그리고 일선 경찰을 향한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용산 지구대 경찰관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고 그리고 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젊은 경찰관들이 밀지 마시오, 좀 흩어지시오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지금 떠 있는 것도 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대 경찰관들이 볼멘 소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찬찬히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경찰이 과연 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왔고 사건 발생 그 시간에 그 경찰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책임 소재를 가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건너뛰고 이제 국회를 무대로 해가지고 국정조사 요구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광화문 광장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또 조금 나가서 탄핵 이 사태로까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현재 역력히 드러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 그들의 각오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해난 사고입니다.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그 당시 검찰 수사로서 조기에 다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물을 과적 많이 실었다, 표본보다도. 그리고 고착을 시키지 않았다. 가령 자동차를 실었으면 자동차가 배가 운행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착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 큰 화물이 고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 지점은 물결이 센 곳인데 선장이 그 핸들을 말하자면 잘못 운영했다. 그래서 그 파도를 맞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지에 나간 해양경찰관들은 거기에서 200 몇십 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해경이 직무를 유기하고 몽땅 죽음에 이르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200여 명을 사력을 다하고 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드러나서 책임 소재도 분명히 되고 해경청장도 바뀌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은 공세의 꽃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종적을 감췄다. 그 지휘 라인에 대통령이 건 적이 없다. 이걸 꼬투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쟁점화해가지고 드디어 광화문의 촛불 시위로 발전시키고 종당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근까지도 세월호 참사 조사위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 8차례 조사위 조사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게 조사위원장과 조사위원은 전부 친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을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태리의 인양업자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침몰한 세월호를 지상으로 견인해내는 제가 듣기로는 3천억 원 정도의 돈이 들었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 그 엄청난 크기의 세월호를 이렇게 바다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부두에 접안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를 지상에 끌어올려 놓으면 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10,000가지 원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10,000가지, 10가지, 100가지도 아니라 표현이 10,000가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 참사의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그 배가 건져 올라짐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엄청난 것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사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정권 인사들이 위원장이 되고 조사위원이 돼가지고 그 중에는 해외 구라파의 선진국에서 해난 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찰 연구하기 위한 해외여행 경비도 그 어마어마하게 책정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해난 사고를 선진국 사례를 꼭 봐야 그 원인을 캐낼 수 있습니까? 캐다 없으니까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결국 놀러 간 것이죠, 놀러. 이태리로 간 것을 알고 있는데 갔다 오면 여러 나라도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역할을 한 것 외에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거 필요 없는 위원회다. 여기에 돈 쓰지 마라. 그 돈을 쓰려면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 돈은 300명 가까운 주로 고등학생들이 희생됐으니까 그들을 위령하는 사업,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돕는데 차라리 그 돈을 쓰라, 이 사람들아. 저는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발생 당시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원인 외에 그 이후 5, 6년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가 쓰면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도 150여 명이 사망했으니까, 세월호 사건 때 약 절반의 사망자가 났으니까 이걸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형태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정권 쟁탈의 도구와 무기화할 것이 지금 분명해져 있어요. 분명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로 정신 차리라 그래 봐야 정신 차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본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심경은 무슨 일이든지 벌어져 갖고 이것을 둘러엎어 가지고 자기들을 향한 이것을 도루묵으로 없는 것으로 하기를 오매불망 간절히 바라지요. 최근에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화면에 나타난 얼굴 모습은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측근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하면 체중도 7, 8kg가 종전보다도 줄어들었다. 또 누구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잠은 자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면한 목표는 지금 유동규가 석방되고 난 이후에 그가 토해내는 여러 발언이나 김만배가 결국은 제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에 이 공판에서 몰려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당장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급박한 심정에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 대표가 서브 리스크를 우리가 다 떠맡을 수 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그런 목소리는 또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국민이다, 이게. 결국 오늘 결론도 국민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터무니없이 윤석열 정권 지켜줄 이유가 없지요. 왜 지켜줍니까? 잘못은 잘못이라고 나무라야 돼요. 그러나 또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세월호 참사에 보인 일의 전개 과정에서 말하자면 정치적 승리를 거둔 이걸 이번 이 사태에서도 그대로 도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걸 막고 정지시키고 하는데 국민으로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게 목숨을 잃고 그 부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고 20대 또래의 손자, 손녀 6명을 갖고 있는 저 같은 할아버지들 입장, 이래서 봤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은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걸 호기로 생각해서 이게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그 일당들의 사법 처리를 모면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았어. 그리고 정권을 탈환하고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 퇴진, 탄핵, 그리고 나아가 1년 8개월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전히 이 민주당이 다수를 점령하고 하는 이런 호기호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분쇄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